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아마존 웹 서비스에서 파트너 솔루션 아키텍트로 근무하고 있는 윤기원이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이치오 SA님과 함께 아마존 오픈 서치 서비스를 활용해서 RAG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생성형 AI의 검색 성능을 향상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앞부분에서는 오픈 서치를 활용한 벡터 스토어에 대해서 이론적인 부분을 말씀드릴 예정이고요. 뒷부분에서는 이치오 SN님께서 실제 사람의 자연어로 질의를 하고 이 자연어 질의가 SQL로 변환되고 이 SQL을 통해 데이터베이스에서 데이터를 가져와서 사용자에게 보고하는 것을 저희가 RAG를 통해서 데모를 통해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요즘 정말 생성형 AI 열풍이란 말도 모자랄 것 같습니다.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고 저 역시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제가 만나 뵙고 있는 수많은 고객이나 파트너분들도 수많은 워크로드를 생성형 AI를 활용해서 개선하기 위해 시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생성형 AI를 개인 레벨로 사용하는 것과 업무 레벨로 사용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는데요. 사실 업무 레벨로 사용할 때 여러 가지 한계점과 문제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파운데이션 모델이 학습된 데이터로만 응답을 한다든지 혹은 부정확한 사실에 기반한 잘못된 내용을 전달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들이 시도되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한 가지가 벡터를 활용한 RAG 사용 방법입니다. 먼저 RAG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RAG는 Retrieval Augmented Generation, 한국말로는 검색 증강 생성입니다. RAG는 파운데이션 모델이 갖고 있지 않은 외부의 데이터베이스나 데이터를 활용해서 그 결과를 사용자가 더 좋은 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제공하는 AI 기능입니다. 사전에 학습된 파운데이션 모델은 우리 사내에 있는 데이터베이스나 문서의 데이터를 알 길이 없습니다. 이때 RAG를 활용해서 우리 사내에 있는 데이터를 벡터화하고 이 벡터의 결과를 가지고서 사용자 질의에 가장 가까운, 가장 관련성이 높은 문서를 제공함으로써 최종적으로 파운데이션 모델이 사용자의 질문에 가장 적합한 답변을 제공하도록 하는 기법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인공지능 열풍인데요. 정말 수많은 인공지능 기술들이 몇 년 동안 사용되고 있는데 최근에는 생성형 AI를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프로그램을 개발한다거나 혹은 문서를 요약한다거나 또 때로는 저희 딸아이와 같이 귀여운 그림을 만들 때도 제가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저 역시도 처음 생성형 AI를 썼을 때는 정말 마법을 보는 것 같았어요. 어떻게 내가 이렇게 말하는 거를 이렇게 잘 알아듣고 완벽하게 답변할 수 있지? 정말 놀라움의 연속이었습니다. 하지만 좀 더 이제 사용을 하다 보니까 앞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문제점과 이제 한계점들도 이제 발견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가 벡터 임베딩을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벡터 임베딩을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먼저 아마존 오픈 서치 서비스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픈 서치 서비스는 대량의 데이터를 저장하고 검색하고 또 이제 분석을 할 수 있게 해주는 서비스입니다. 수천 대 혹은 수만 대에 있는 서버의 로그를 통합 저장하고 검색하고 분석할 때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검색 엔진인데요. 하지만 오픈 서치 서비스가 단순한 검색 엔진으로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벡터 스토어를 활용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마존 오픈 서치 서비스는 별도의 설치나 운영이 거의 필요 없이 관리형으로 제공되고 있는 서비스입니다. 오픈 서치는 2억 5천만 건 이상의 다운로드를 기록하고 있는 아주 인기 있는 아파치 프로젝트이고요. 보통은 검색 엔진 기반으로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부에 있는 플러그인을 활용해서 다양한 검색 알고리즘을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는 이제 KNN도 있고요. 그리고 KNN을 활용해서 다양한 HNSW라든지 IVF 같은 알고리즘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마존에서는 이를 아마존 오픈 서치 서비스와 서버리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이를 통해서 별도의 설치나 관리가 필요 없이 필요한 시점에 빠르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한국어 지원을 위해서 놀이 플러그인도 같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생성형 AI 이야기로 잠깐 돌아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생성형 AI를 어떤 용도로 많이 사용하고 계신가요?
어떤 분들은 아마 프로그램을 작성하시는 데 쓰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 어떤 분들은 문서를 요약하거나 혹은 어떤 연설문을 만드는 데 사용하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기존의 검색을 저희가 생각해 보면 기존의 검색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키워드를 기반으로 한 검색이 주를 이뤘습니다. 하지만 생성형 AI에 대한 검색은 그와 좀 다른 형태를 보이고 있죠. 기존의 키워드 검색 같은 경우에는 단어의 일치도가 얼마나 일치하는지 이것에 기반을 하고 있었지만 생성형 AI를 위한 사용자 질문은 단어 개별의 의미보다는 문장 자체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파악하는 게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문장의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시멘틱 서치가 필수적인데요. 이 시멘틱 서치를 활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벡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 대형 언어 모델이 등장하기 전과 등장 후로 우리가 나눠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8피트짜리 블루 소파를 사기를 원해서 아마존닷컴에서 검색한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럼 과거에는 이 8피트 블루 소파라고 하는 키워드가 검색 엔진에게 전달이 되고 이 검색 엔진에게 전달된 키워드들은 해당 제품의 이름이나 디스크립션 혹은 서머리와 비교를 해서 사용자에게 결과를 리턴하게 됩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얼마나 많은 키워드가 일치하는지에 따라서 문서에 스코어링을 하게 됩니다. 때로는 이렇게 단순하게 텍스트 매칭을 하는 것이 좋은 결과를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생성형 AI를 사용할 경우에는 사용자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경우가 더 많이 존재합니다. 결국 검색의 품질이라는 것은 사용자가 원하는 결과를 얼만큼 만족시킬 수 있는지가 중요한 것인데요.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검색 기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픈서치 서비스는 제이슨을 기반으로 해서 동작합니다. REST API를 활용해서 사용자의 질문과 답변을 제이슨으로 처리하게 되는데요. 오픈서치가 제이슨으로 문서를 전달받게 되면 해당 문서를 인덱스에 전송하게 됩니다. 인덱스라는 것은 데이터베이스에서 테이블과 유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전송된 문서는 제이슨의 모든 필드들을 검색할 수 있도록 토큰화하고 정교화하는 과정으로 저장이 되고요. 이 저장된 데이터는 샤드 구조로 저장이 됩니다. 그리고 실제 데이터는 여러 데이터 노드들에 분산이 돼서 데이터의 리던던시를 보장받을 수 있게 됩니다. 오픈서치는 루신을 기반으로 해서 문서를 저장하고 검색할 수 있는 검색 엔진입니다. 문서가 전달이 되면 분석기가 필드를 토큰으로 나누게 되고요. 그러면 분석된 텀들, 용어들은 인버티드 인덱스 구조로 저장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질의로 들어온 8피트 블루 소파라는 이 문장이 각각의 8피트 블루 소파라는 텀으로 토크나이즈가 되고요. 이 중에 세 번째 텀인 소파 같은 경우에 보시면 인버티드 인덱스로 1, 4, 8, 12, 30이라는 숫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를 통해서 소파라는 키워드가 첫 번째, 네 번째, 여덟 번째, 12번째 문서에 있다는 것을 쉽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사용자가 소파를 검색하게 되면 더 빠르게 관련된 문서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럼 실제로 검색 동작 시에 어떻게 동작되는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쿼리가 실행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How does albedo diffuse radiation? 이라는 질문을 했다고 치겠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문장인데요. 한국어로 바꾸면 반사도가 빛의 확산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가라는 뜻인데 사실 뜻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분석기가 해당 사용자의 질문을 받게 되면 그 질문을 토큰화하고 또 정교화합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기호나 불필요한 공백 이런 것들을 제거하고 대문자는 소문자로 바꿔주는 이런 작업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원 질문에서 중요한 어간들만 추출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분석기가 분석 후에 변경한 문장을 살펴보면 How do albedo diffuse radit라고 변경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diffuse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요. diffuse라는 단어는 확산이라는 뜻인데 한국말로도 확산이 확산하다, 확산되다, 확산하는, 확산 중 등등의 다양한 표현이 될 수 있는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간에 해당하는 확산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를 이용해서 사용자의 질문에 대해서 검색 결과를 제공을 합니다. 방금 제가 분석기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분석기에도 굉장히 다양한 분석기가 존재합니다.
먼저 표준 분석기, 스탠다드 분석기가 있는데요. 스탠다드 분석기는 하는 역할이 명확합니다. 문서 내에 있는 불필요한 공백이나 맞춤표, 특수기호, 그리고 대문자를 소문자로 치환해주는 이런 변환 작업을 처리해주게 되고요. 또 분석기에는 다양한 언어의 분석기들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영어 분석기 같은 경우에는 영어의 규칙에 따라서 텍스트를 토큰화합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왼쪽에 있는 원본 텍스트가 훨씬 이해하기 편하지만 기계의 입장에서는 분석기가 변환한 결과가 더 작업하기 용이해지게 됩니다. 그러면 먼저 텍스트 검색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원 질문이 분석기에 의해 변환돼서 어간들이 추출이 되면 해당 텀들을 이용해서 텍스트 검색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How do albedo diffuse radiate는 질문을 통해서 받은 두 개의 결과인데요.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좌측의 문서가 더 많은 일치도를 보이고 있고 우측은 상대적으로 적은 일치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단순히 더 많은 일치도를 보이고 있는 왼쪽의 결과가 반드시 항상 좋다라고 저희가 얘기할 수 있을까요? 네, 때로는 더 일치도가 높은 문서가 정확할 수도 있겠지만 또 반대로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이 존재합니다. 결국에 이를 위해서는 문서나 데이터에 대해서 그 정확도나 관련성이 얼만큼 높은지를 우리가 측정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오픈서치에서는 이를 위해 BM25라는 알고리즘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BM25를 이용해서 검색의 질을 높일 수가 있는데요. 먼저 IDF를 사용을 하는데 IDF는 특정 단어가 문서 내에 얼만큼 적게 등장하는지 희소할 경우에 가중치를 주는 항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TF 같은 경우에는 문서 내에 특정 단어가 많이 등장할 때, 빈도가 높을 때 가중치를 주는 방식입니다. 또 문서가 길이에 따라서 문서가 짧거나 길거나 할 경우에 문서의 그 양에 따라서 특정 단어에 대한 편향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편향을 제거하는 것도 이제 계산을 같이 하게 되고요. 앞서 보여드렸던 알비도에 대한 스코어링도 이런 BM25를 기반으로 스코어링을 하게 됩니다. 텍스트 기반 관련한 검색을 할 경우에 BM25가 이제 굉장히 높은 정확도를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완전 일치의 경우에는 매우 적합성이 높습니다. 최근 얼마까지만 해도 사실은 BM25를 활용한 검색이 벡터 검색보다 더 좋은 성능을 보인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텍스트 기반의 검색을 할 경우에는 어려운 점이 존재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검색하는 지리어에 특정 단어나 키워드가 존재하지 않거나 해당 문장에 숨은 의도가 있을 경우에 이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제가 방금 단순 텍스트 검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특정 단어가 존재하지 않거나 문장에 숨은 의도가 있을 경우에 검색 결과가 나빠질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예를 들어서 모닥불 옆에서 쉴 수 있는 편안한 곳을 찾아달라, Find me a comfortable place to sit by the fire라는 질문을 했다고 치겠습니다. 사람마다 머리에 떠올리는 답은 다르겠지만 저 같으면 모닥불 옆에 편히 앉을 수 있는 의자나 소파가 생각이 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질문에 그 어디에도 소파나 의자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러한 질문에 어떻게 적합한 답을 제공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특정 단어가 존재하지 않거나 문장에 숨은 의도가 존재할 경우에는 우리가 벡터를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벡터 엔진의 핵심 개념을까지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벡터는 단순한 숫자들의 배열, 숫자들의 집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입력하는 텍스트나 이미지들이 특정한 숫자 값을 가지는 벡터로 치환이 되는 것이고요. 모델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 입력값이 들어오면 그에 해당하는 특정 출력값을 주는 함수라고 보시면 되고 대형 언어 모델도 마찬가지 함수입니다. 다만 차이가 있다는 것은 대형 언어 모델 같은 경우에는 엄청나게 큰 언어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했다는 차이를 가지고 있고요. 인베딩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텍스트를 벡터화하는 과정을 이제 인베딩이라고 하고요. 이러한 벡터화를 위해서 다양한 엔진과 알고리즘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은 벡터의 이제 예제인데요. 1,500개의 디멘전 중에 약 200개를 표시한 것입니다. 이러한 벡터를 활용해서 사용자가 찾고자 하는, 사용자가 가장 원하는 관련성이 높은 문서를 찾을 수가 있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가장 관련성이 높은 문서나 데이터를 찾기 위해서 우리는 K-Nearest Neighbor 알고리즘을 많이 사용하는데요. 이 KNN 같은 경우에 Exact KNN을 사용할 경우에
데이터가 많아지면 복잡도가 증가하게 되면 시간이 너무 많이 소모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근사치를 사용하는 Approximate KNN, 즉 ANN을 많이 활용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HNSW입니다. HNSW는 여러 레벨의 계층이 존재하고요. 그래서 사용자가 원하는 질문에 가장 근접한 위치로 이동하고 그 위치에서 다음 레이어로 이동을 하고 또 그 레이어에서 또 가장 가까운 위치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를 반복해서 가장 관련성이 높은, 가장 유사성이 높은 가까운 데이터로 이동해서 사용자에게 데이터를 제공합니다. 또 많이 사용되는 것이 IVF인데요. IVF는 클러스터링, 즉 군집화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벡터 공간 내에 여러 클러스터들을 중심점을 활용해서 검색을 시작하고요. 적합한 클러스터를 찾게 되면 그 안에서 로컬 검색을 수행하게 됩니다. 오픈서치에서는 신경망 검색 플러그인을 활용하는 방법도 존재하는데요. 이제 사전에 준비된 학습된 버트 모델을 활용해서 데이터들을 인베딩하게 되고, 예를 들어서 사내에 있는 데이터가 S3에 있을 경우에 이 데이터들을 사전에 인베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면 사용자가 어떤 질의를 통해서 요청을 하게 되면 이 질의 결과를 해당 벡터를 활용해서 데이터를 검색하고 가장 가까운 데이터를 FM이 최종적으로 가공해서 사용자에게 전달하게 됩니다. 이 과정을 자세히 한번 살펴보면요. 먼저 원본 문서를 모델에게 요청을 해서 인베딩하고 저장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사용자가 이제 검색을 할 때 이를 활용할 수가 있는데요. 사용자가 이제 검색을 수행하게 되면 검색 쿼리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인베딩이 되고요. 그래서 이 인베딩한 값을 가지고 사전에 저장한 인베딩 값과 비교해서 가장 가까운 값을 검색하고 찾을 수 있게 합니다. 그리고 이때 데이터에 대한 사전 인베딩과 쿼리에 대한 인베딩을 신경망 플러그인을 사용해서 활용하게 됩니다. 신경망 플러그인을 활용한 방법을 그냥 코드로 간단하게 살펴보면요. 먼저 KN을 사용한다고 명시를 하고 입력 데이터를 모델이 이해할 수 있도록 스키마를 매핑하게 됩니다. 그리고 파이프라인을 구성하고 데이터를 수집하고 처리하는 동작을 하게 되고요. 최종적으로 사용자의 질문을 변환해서 모델을 통해서 유사도 점수를 계산하여 최종적인 결과를 돌려주게 됩니다. 실제 오픈서치를 벡터 스토어로 활용하고 있는 사례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아마존 뮤직입니다. 아마존 뮤직에서는 1억 명의 사용자에게 매일 맞춤형 음악 트랙을 제공하고 있는데 그때 오픈서치를 활용해서 벡터DB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요. 아마존닷컴에서 80억 건 이상의 항목에 대해서 매일 사기 탐지를 할 때 오픈서치를 벡터DB를 활용하고 있고요. 99% 이상의 확률로 지적재산권 침해를 발견하고 사전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치오 SA님께서 실제 오픈서치를 활용한 RAG 데모를 보여주실 텐데요. 사용자가 자연어로 질의를 하고 이 자연어로 SQL이 변환이 되고 그리고 필요한 데이터베이스에 자동으로 접속을 해서 그 결과를 가져오고 그 결과를 그냥 로우 데이터로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어떤 비즈니스 인사이트를 가지고 보고서 형식으로 사용자에게 제공되는 데모입니다. 이치오 SA님께서 올라오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AWS 솔루션즈 아키텍트 이치호라고 합니다. 네, 지난 지금 세션이 조금 어렵게 느껴지셨을 수도 있는데요. 이번 세션, 데모 세션부터는 조금 편하게 들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진행해 드릴 데모는 아마존 오픈서치와 베드락을 활용을 해서 데이터 셀프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 텍스트 투 SQL 데모를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은 고객분들과 데이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데이터 레이크 구축, 데이터 분석 환경 구축까지는 잘 진행이 되었는데 오히려 데이터 활용 부분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신 것을 들어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어떤 새로운 환경 또는 새로운 회사에서 데이터를 찾아봐야 했을 때 보통 어떻게 하셨는지 기억이 나시나요? 다양한 경험을 하셨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데이터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을 찾아서 발품을 팔아 그분에게 데이터를 어디서 조회할 수 있는지 어떻게 조회를 해야 하는지를 물어보곤 했습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이시는 대화 히스토리처럼요. 물어보는 사람도 낯선 환경이기 때문에 사실 어려울 수밖에 없고요. 대답을 하는 사람도 매일, 매주, 매달 반복적인 이 과정이 업무적으로 스트레스로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만들어 볼 봇은 이러한 반복적인 과정을 보다 편하고 친절하게 대답을 해줄 수 있는 그러한 봇을 만들어 볼 건데요. 기원님이 소개를 해주신 아마존 오픈서치와 베드락을 활용해서 여러분들 시스템에 정보를 활용해서 그 정보에 대한 데이터를 설명을 해주고 그 정보에 대한 데이터를 직접 조회해주며 심지어 조회된 데이터에 대한 인사이트까지 저희에게 제공을 해줄 그러한 봇을 이번에 데모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여러분들의 시스템에 있는 정보를 알고 대답을 해줄지 궁금하실 텐데요. 다음 페이지에서 이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빠르게 데모 아키텍처를 짚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 회사에 있을 아주 중요한 정보, 예를 들면 비즈니스 용어 정보라든지 계산식, 그리고 어떤 테이블 정보라든지 컬럼 정보가 있을 수 있겠죠. 이러한 정보들을 PDF 파일에 저장을 해서 타이탄 인베딩을 통해 벡터화시켜서 아마존 오픈서치에 저장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간단하게 구축할 수 있는 검색 증강, 즉 RAG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정보가 RAG에 저장이 되다 보니까 보안적으로 유출의 위험이 없을지 있을지 걱정되시는 분이 있을 수 있는데요. RAG는 여러분들이 구축하시고 관리하시는 독립적인 VPC, 네트워크 영역에 저장이 되기 때문에 보안적으로 안전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용자는 본인의 질문을 아마존 베드락에 질문을 하고요. 아마존 베드락은 RAG에게 관련된 정보를 제공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정보는 아래 클로우드 LLM을 통해서 관련된 대답을 제공받을 수 있고 필요하다면 SQL까지 작성이 되어서 리턴을 받게 됩니다. 네, 이후 이 SQL은 아마존 아테나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시스템에 있는 다양한 데이터베이스, 다양한 이기종 데이터베이스에서 데이터를 조회하고 그 데이터를 리턴할 뿐만 아니라 그 데이터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인사이트까지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제공을 해주게 됩니다. 네, 아직 이 과정이 완벽하게 이해가 되지 않으실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진행할 동작하는 데모 화면을 보시게 되면 아마도 쉽게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본격적으로 데모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저희가 데모로 진행을 해볼 이 봇의 이름을 데이터가 궁금해 봇으로 정해봤습니다. 그리고 이 화면에서는 데이터가 궁금해 봇에 대한 화면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왼쪽 상단에는 데이터가 궁금해 봇이 대답을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인스트럭션, 즉 지시사항을 제공해주는 옵션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아래에는 여러분들 시스템의 정보를 PDF 형태로 업로드하는 섹션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데이터가 궁금해 봇은 아마존 오픈서치와 베드럭과는 시스템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지만 아직 여러분들의 회사의 정보를 어떠한 정보도 저장하고 제공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여러분들의 시스템이 배달 주문 서비스를 하는 회사라고 가정을 하고 한번 여러분 회사의 주문 전환율에 대해서 이 용어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고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네, 인풋 박스를 통해서 질문을 했고요. 네, 대답을 했습니다. 어떻게 대답을 했는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문 전환율에 대한 정보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할 수 없다고 할루시네이션 답변보다는 명확하게 모른다고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전 세션 RAG에 대해서 들으신 것처럼 LLM은 오픈서치, 즉 RAG의 레파지토리인 오픈서치에 저장되어 있는 벡터 데이터를 기반으로 대답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오픈서치의
좌측 메뉴 중에 대부 툴스라는 메뉴에서 오픈서치의 인덱스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를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요.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서치 인덱스를 통해서 서치 API를 통해서 저장되어 있는 인덱스를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아무런 벡터 데이터가 없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여러분들 회사에 있을 법한 데이터를 업로드를 해볼 건데요. 저희는 먼저 주문 전환율 또는 공원 이익 같은 그 회사의 비즈니스 용어가 저장이 되어 있는 PDF 파일을 업로드 해보겠습니다. 내용을 좀 보면요. 주문 전환율에 대한 어떤 설명이나 계산식 그리고 여러분들 시스템에 어디에 저장이 되어 있는지에 대한 위치가 PDF에는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 PDF 파일을 데이터가 궁금해 봇 화면을 통해서 업로드를 해보겠습니다. PDF를 업로드를 하게 되면 PDF에 저장된 내용이 타이탄 인베딩을 통해서 벡터화돼서 오픈서치로 저장이 되게 됩니다. 네, 업로드가 완료된 것 같으니 다시 한번 오픈서치에 인덱스에 잘 저장이 되어 있는지 서치 API를 통해서 조회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전과는 다르게 주문 전환율이라는 데이터가 보이고요. 그 아래쪽에는 벡터화된 숫자 형태로 잘 저장이 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필요한 정보를 저장을 했으니 다시 한번 이전 질문을 다시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회사의 주문 전환율에 대해서 설명해 줘라고 다시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전과는 다르게 PDF에 저장된 내용을 기반으로 테이블 형태로 보기 좋은 UI로 화면에 디스플레이를 해주고 있고요. 아래쪽에는 데이터 위치가 붉은 글씨로 저장이 되어 표시를 해주고 있는데 주문 전환율을 조회하기 위해서는 마이스컬의 주문 데이터베이스와 S3의 액세스 로그 버킷을 조회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문 전환율을 조회하기 위해서는 서로 다른 저장 공간에 있는 데이터를 조회해야 하는데요. 사실 이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데이터가 궁금해 봇에게 이 데이터를 주문 전환율 데이터를 조회해 달라고 한번 요청을 해볼 건데요. 그 전에 먼저 데이터에 대한 질문이기 때문에 데이터에 대한 답변을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인스트럭션을 변경하는 작업을 진행을 하고 네, 이제 최근 1시간 동안 상품별 주문 전환율 탑5 데이터를 알려달라고 한번 데이터가 궁금해 봇에게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을 입력하고 있고요. 네, 답변을 기다려 보겠습니다. 네, 답변을 했는데요. 세 번째 줄을 읽어볼까요? 정확한 데이터베이스명, 테이블명, 컬럼명이 없기 때문에 SQL을 작성할 수 없다고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여러분들의 시스템에 가장 중요한 정보인 테이블명과 컬럼명을 저희가 알려준 적이 없기 때문에 모른다고 하는 게 어쩌면 당연한 거일 수 있습니다. 네, 이제는 PDF 파일을 통해서 여러분들 시스템에 존재하는 테이블을 업로드를 해보겠습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액세스 로그 테이블, 오더스 테이블, 프로덕트 테이블 등이 있고요. 그리고 LLM, 데이터가 궁금해 봇이 SQL을 작성할 때 참고하라는 의미로 아테나, SQL 펑션 정보 등을 저장을 한 PDF를 업로드를 해보겠습니다. 이 PDF를 이전과 동일하게 데이터가 궁금해 봇 UI를 통해서 업로드를 할 거고요. 이 역시 PDF 내용이 타이탄 인베딩을 통해서 벡터화되어 오픈서치에 저장이 되게 됩니다. 네, 오픈서치에 잘 저장이 되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동일하게 서치 API를 통해서 조회를 하게 되면 네, 크레이트 테이블에 DDL 구문이 잘 저장이 되어 있고 그 아래쪽에는 이 DDL 문에 대한 벡터화된 숫자 형태로 오픈서치에 잘 저장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이전에 제가 주문 전환율을 조회하기 위해서 데이터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주문 전환율 데이터는 MySQL RDB에 저장이 되어 있고
그리고 S3의 억세스 로그 버킷에 저장이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시나요? 아마존 아테나를 통해서 이렇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기종 또는 다른 저장 공간에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마치 하나의 데이터베이스에 존재하는 DB처럼 하나의 SQL로 조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아마존 아테나의 페더레이티드 질입니다. 이번 데모에서도 이 아마존 아테나의 페더레이트 질의를 통해서 아주 심플하게 이기종 데이터베이스, 다른 공간에 있는 데이터를 조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느 정도 이해가 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시는데요. 실제로 데이터를 잘 조회해 주는지 다시 한번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1시간 동안 상품별 주문 전환율 탑5 데이터를 알려줘 라고 질문을 했고요. 답변을 기다려 보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저희가 PDF로 알려준 테이블을 기반으로 SQL을 작성을 해주고 있습니다. 화면에 보시면 오더스, 액세스 로그, 프로덕트 테이블 등을 사용해서 그 또 계산식을 사용해서 적절한 SQL을 만들어주고 있고요. 그 아래에는 이 SQL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SQL에 대한 데이터를 조회를 하고 있는 중인데요. 조금만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래 SQL을 통해서 조회된 데이터가 테이블 형태로 보기 좋게 디스플레이 되고 있고요. 그 아래에는 붉은 글씨로 이 데이터에서 알 수 있는 인사이트를 추가적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혹시 뒤에 계신 분들이 안 보이실 것 같아서 큰 화면을 따로 준비를 했고요. 한번 읽어보면 치킨 상품이 38.1%로 가장 높은 주문 전환율을 기록했다. 그리고 새우튀김 같은 경우 조회수가 950으로 가장 많았지만 주문 전환율은 13.68%에 그쳐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추가적인 인사이트까지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저는 여기서 하나 궁금한 것이 더 있었는데요. 만약에 이 주문 전환율에 대한 랭킹이 변경이 되었을 때 그때는 데이터가 궁금해 봇이 어떻게 대답을 해줄까요? 그 상황을 이해를 하고 조금 더 인사이트를 바꿔줄지가 궁금했습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데모이기 때문에 실제 음식 할인 이벤트 진행에 대해서 SQL을 통해서 시뮬레이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삼겹살 상품에 대해서 주문 가중치를 높임으로써 마치 음식 할인 이벤트가 진행된 것처럼 시뮬레이션을 할 거고요. 네, SQL을 실행을 하고 네, 다시 1시간 정도 시간이 경과됐다고 가정을 하고 다시 한번 데이터가 궁금해 봇에게 1시간 전에 상품 이벤트를 했다. 다시 한번 1시간 동안 상품별 주문 전환율 탑5 데이터를 알려달라고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전과 동일하게 SQL을 작성을 해주고 있고요. 그 아래에는 이 SQL에 대한 설명을 리스트를 해주고 있습니다. 네, 데이터 조회 중인데요. 조금만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SQL에 대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조회하고 있는 거고요. 이 데이터 역시 테이블 형태로 아주 보기 좋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붉은 글씨로 인사이트를 보여주고 있는데 중요한 구문만, 관심 있는 구문만 확대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1위 상품이 치킨이었다면 이번에는 삼겹살이 1위로 순위 변동이 있었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데이터가 궁금해 봇이 이전 대화 이력을 기억하고 순위 변동에 대해서 인사이트를 새로 제공을 해준 거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사실 이전 아키텍처에 제가 보여드리진 않았지만 이 대화 이력을 다이나모DB에 랭체인 라이브러리를 통해서 아주 쉽게 저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저장된 데이터는 데이터가 궁금해 봇 LLM이 그 대화 이력을 확인을 하고 만약에 그 대화 이력에 문맥의 변화가 있다면 그 변화를 인지하고
인사이트까지 수정을 해서 저희에게 제공을 해주게 됩니다. 실제 다이나모DB에 저장된 데이터를 확인을 하게 되면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세션별로 대화 이력이 저장이 되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JSON 형태로 데이터가 잘 저장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아마존 오픈서치, 베드락, 그리고 다이나모DB와 같은 다양한 AWS 아키텍처를 조합을 해서 여러분들 어플리케이션에 또는 비즈니스에 젠 AI를 아주 쉽게 적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마지막 페이지인데요. 아마존 오픈서치를 잘 활용하고 쉽게 사용하시기 위해서 AWS에서는 화면에 보시는 것 같은 비디오, 워크샵, 그리고 블로그와 같은 형태로 많은 레퍼런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저도 개발자 출신이 아니지만 이번 데모를 만들기 위해서 화면에 보이시는 레퍼런스를 통해서 아주 빠르게 데모를 구축해 볼 수가 있었는데요. 여러분들도 이 레퍼런스를 활용을 해서 여러분들 어플리케이션을 조금 더 쉽고 빠르게 젠 AI와 통합해 보시길 바랍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남은 서밋도 끝까지 즐기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